개그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수용 씨가 촬영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고 전유성님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인해 슬픔에 잠겨있던 개그계는 또 한 번 가슴을 졸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연이은 비보의 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의 걱정과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수용 씨의 현재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용 씨의 소속사인 미디어랩 시소는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김수용 씨가 치료를 무사히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며 씨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소 김수용 씨의 성실하고 유쾌한 모습에 감동받았던 많은 팬들은 그의 건강 회복을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김수용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신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도 꼼꼼히 받으시고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최근 스케줄이 너무 빡빡했던 것 같은데 무리한 스케줄 때문에 몸에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개그계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니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동료 개그맨분들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등의 댓글을 통해 김수용 씨의 건강을 염려하고 동료 개그맨들의 건강까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익명의 일부 네티즌들은 또 무슨 이슈를 만들어서 관심을 끌려고 쇼하는 거 아니냐. 인기 떨어지니까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 등의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전체 반응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김수용 씨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김수용 씨의 정확한 실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소속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정밀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향후 치료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누적된 피로가 이번 실신의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지만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김수용 씨의 갑작스러운 실신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연예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건강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신만의 효과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수용 씨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팬들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김수용은 1991년 KBS 1회 대학 개그제에서 장려상을 받으며 데뷔했습니다. 여의도고 출신으로 체격이 크고 인상이 강하며 실제로 싸움도 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초등학생 때 은평구 모교에서 학교장으로 통했고 중고등학교 시절 여의도로 이사한 뒤에도 유명한 싸움꾼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별명은 의리의 여의도 용팔이. 이 별명으로 여의도 일대 고교 주먹세계에서 꽤나 알려졌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박수홍의 해피투게더 증언에 따르면 신인 시절 여의도에 김수용이 앉아 있으면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의도 방송국 근처 락카페에서 진짜 주먹 임재범과 눈싸움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임재범이 다가와 눈 깔아라고 한 뒤 담배불을 본인 혀에 대고 끄자 김수용은 제가 제 친구인 줄 알고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의도 출신이라 아는 사람이 많아 헷갈렸습니다. 라며 자세히 설명했고 임재범이 그냥 돌아가면서 일이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신인이었고 어두운 조명과 먼 거리 탓에 초반엔 서로를 못 알아봤다고 합니다.
김수용 쪽도 상대가 의자에서 일어나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욕설을 웅얼대며 한판 붙을 기세였지만 임재범이라는 걸 알게 되고 담배불을 혀에 비비는 장면을 본 순간 기가 확 죽었다고 회고합니다. 겉으로는 무서운 형 이미지였지만 사석에서만큼은 이만큼 웃긴 개그맨이 없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똥군기가 심하던 옛 코미디언 세계에서도 후배에게는 군기를 잡지 않은 걸로 유명합니다. 선배가 시켜서 아래 기수 내리갈굼을 흉내 내다 들켜 얻어맞을지언정 후배를 진짜로 괴롭히진 않았다는 일화가 여럿 전해집니다. 심영래가 유재석 김수용에게 이창명을 갈구라고 시켰을 때도 셋이 화장실에서 군기 잡는 척만 하다가 셋 다 죽을 만큼 얻어터진 적도 있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그대로 전해집니다. 코미디언실 복도에서 후배를 불러 세워 너네 욕하고 다닌다며 너 XXX 욕했다며? 라고 진지하게 얘기해 당황시키는 장난도 자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실제로 그 후배가 네, 욕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사죄해버려 본인이 더 당황한 적도 있었습니다. 양재희를 붙잡고 너 지석진 욕했다며? 라고 하자 죄송합니다. 선배님이 돌아오고 얼마나 욕했는데? 화장실이랑 대기실에서 2번만 했습니다. 라는 답이 나오자 김수용이 오히려 얼어붙었다가 그럼 오늘 녹화 끝나고 지석진 선배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사과드려라고 하며 자리를 피한 일화도 유명하죠. 그날 밤 지석진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 본인 욕을 자세히 고백하며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말을 듣고 정작 본인이 더 당황했다는 후일담까지 완성됩니다. 그래서인지 김숙 등 후배들과도 두텁게 지냈고 동기 후배와 놀러 다닌 에피소드가 토크 레퍼토리에 가득합니다. 안타까운 사기 사건도 인성이 좋아 당했다고들 말합니다. 그래도 동기 후배를 잘 챙긴 덕에 2010년 재기할 때 이미 자리 잡은 후배와 동기들이 본인 프로그램에 여러 번 불러주며 성공적인 컴백 루트를 깔아줬습니다. 집안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버지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원장을 지냈지만 병원 소유주가 아닌 의대 교수라 부잣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건강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방송의 의학 전문가로 자주 나왔는데 그 시절 김수용은 신인이었고 아버지가 내가 몇 달 세어보니 내가 너보다 KBS에 더 많이 나왔다. 너 연예인 맞냐? 라고 타박했다는 훈훈하면서도 우픈 일화가 전해집니다. 조부도 의사로 알려진 엘리트 가문. 다만 동기들 중 유일하게 자가용이 있던 건 사실이고 그 차로 동기들과 나이트클럽 다닌 이야기가 감자골 멤버나 유재석 토크의 단골 소재였죠. 그런데 술자리에 부른 선배가 보통은 계산을 할 거라 기대하지만 김수용은 밥만 먹고 더치페이하고 헤어지는 스타일이었다는 반전도 따라붙습니다. 한편 활동이 한창이던 2002년 초 선배 개그맨 김희환과 얽힌 대형 사기 사건으로 방송을 접는 불행이 닥칩니다. 김희환이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대출이 어려우니 명의를 빌려달라 3천만 원 떼주겠다라며 부탁했고 김수용은 선뜻 응했습니다. 이후 김희환은 김수용 명의로 12억짜리 빌라를 매입하고 캐피털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투입된 돈만 8억, 2년간 연체되며 이자가 붙어 빚이 10억을 넘어갑니다. 돈을 갚지 않아 압류가 들어오자 김수용이 상황을 파악했고 대출 증거를 찾았습니다. 12억짜리라던 빌라는 사실 5억대. 김희환이 부동산 감정사와 짜고 시세를 뻥튀기해 사기 대출을 받은 겁니다. 김수용이 따지자 김희환은 연예인이 3천만 원 때문에 명의를 빌려줬다 소문나면 뭐가 되냐라며 빈정거렸고 결국 고소까지 갔지만 거짓말은 인정되어도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무혐의 처분. 법적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겁니다. 캐피털 지점장도 한패였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본인 확인담보가치 검증 없이 8억 대출을 눈감아준 막장 지점이었습니다. 그쪽 과실도 있어 추심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경매로 빌라를 회수정산한 뒤 남은 건 대출이자 세금까지 합친 3억 7천의 빚. 선배를 믿고 명의를 빌려준 건 분명 경솔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이용당했고 핵심 당사자는 법적 처벌조차 피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였고 동기 최승경 후배 김영철도 비슷한 피해를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누군지 말이 돌던 시점 방송 후 최승경이 SNS에 김희환 세 글자만 올리며 실명이 사실상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희환은 방송계를 떠나 대전 교회 신앙활동,
서울 면목동 노래교실 강사로 지낸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과보상은 없었다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사건 당시가 동료 양종철의 사망과 2002 월드컵 사이였는데 생전 양종철이 김희환과 매우 가까웠던 터라 그가 살아있었다면 막아줬을지도 모른다는 회상도 남습니다. 선배에게서 당한 배신, 빚의 압박으로 김수용은 우울증을 겪으며 방송을 접고 오랜 시간 무기력하게 지냈습니다. 그 시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며 버텼고 아이디는 겸댕이. 연예인이면서도 혈맹 모임에 대놓고 참석하고 PVP 관련 현피 얘기까지 돌 정도로 열심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접었습니다. 당시 몇백만 원짜리 빛나는 고강화 무기를 잠깐 껴보겠다던 지인이 받아서 그대로 잠수. NC소프트에 복구 문의까지 했지만 자해 교환이라 불가 판정. 온오프라인 사기를 2번 겪고 완전히 떠났습니다. 다만 리니지에 대한 애정은 남아 관련 방송에 종종 출연했고 2017년엔 리니지 챌린저 서버 CF까지 찍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계기는 대학 시간 강의 제안이었습니다. 강의를 하다 재미를 느껴 대학원 진학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 김진아 씨를 만나 6개월 연애 끝에 2008년 5월 31일 결혼, 2009년 3월 18일 딸을 얻었습니다. 주식에도 손을 대 초반 손실을 봤지만 후엔 일정 수익을 냈고 SBS, CNBC 아나운서들과 주식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매지가이에서 1억 벌려면 2억 투자하라는 블랙 유머로 너한테만 알려주는 정보의 위험성과 일부 전문가 출연의 허상을 꼬집었습니다. 2012년 주식방송에서 잘렸을 때 다크서클 때문에 하한가 느낌이라 잘렸다는 자학 드립도 터졌죠. 2010년 완전 복귀 이후 게스트로 나와 인생 역정을 풀어놓으면 빵빵 터뜨렸습니다. 인터넷 문화에도 밝아 젊은 층과 소통이 탁월했고 단발성 게스트가 많았지만 존재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2016년 무한도전 모친소 페스티벌 시즌2에서는 예전 미남 개그맨이라 불리던 시절과 달리 살이 붙어 유재석에게 자기관리 부족 디스도 당했죠. 몸무게는 3자리 직전까지 갔다는 멘트도 나옵니다. 같은 해 마이 리틀 텔레비전 출연 때는 동료의 삽질로 방송이 묻힐 위기였지만 본인은 시청자와 채팅으로 진득하게 놀며 분량을 살렸고 본방 편집에서도 채팅 캐리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각종 예능에서 불법 체류자 드립, 강제 자숙, 카타르 이민 포기, 리니지 사기, 세관 알카에다 드립, 밀수범, 드립 등 본인의 흑역사를 스스로 콘텐츠로 전환하는 독한 자학 개그로 매회 레전드를 찍습니다. 게임에 박식하고 채팅에 능한 덕에 MG와도 코드가 잘 맞아 수드래곤이라는 별명으로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해피투게더 고정이 되며 제2의 전성기를 달렸고 20세기에 데뷔했지만 정작 그 세대보다 요즘 MZ세대에게 인기가 더 많은 아이러니한 케이스로 회자됩니다. 동덕여대 촬영에선 장년층은 못 알아보는데 대학생들이 헐 수드래곤 하며 환대했다는 훈훈 엔딩도 추가요. 해툰의 노래를 불러줘 코너에선 2연속 1등 퇴근을 찍는 선구안을 보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본인 계정 글, 동료 계정 댓글로 방송보다 글로 더 웃기다는 극찬을 받습니다. 의외의 흑역사도 있죠. 2003년 초 후배 이장숙과 혼성 듀오 게임으로 앨범 한 장을 냈고 설 특집에서 타이틀곡 미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개그맨이 앨범 내면 망한다 속설을 깨보겠다며 도전했지만 1회성 프로젝트로 금방 종료. 2019년 전지적 참견 시점 오늘의 참견인으로 등장했고 당시 소속사는 라인 엔터테인먼트, 김구라, 윤정수, 김국진, 이윤석, 장영란, 양세형 등이 소속돼 있었습니다. 매니저 없이 방송을 다니며 동료들의 매니저가 번갈아 케어했고 고정 2개가 되면 전담을 붙이겠다는 회사 방침도 언급됐습니다. 같은 해 박명환 야구TV에 최종훈과 함께 출연했고 이후 VIVO TV에서 감초 역할을 꾸준히 이어갑니다. 놀면 뭐하니? 에서는 조동아리 멤버 김용만 지석진과 함께 등장, 유재석과 케미를 뽐내 큰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동아리 여성 개그우먼 팀으로 여행의 맛을 론칭했지만 아쉽게 10부작으로 마무리. 이후 지석진과 여행을 떠난 아저씨들의 MG 여행 감성 카페 인증샷, 인생사컷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화제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박수홍 결혼식 날 박경림과 함께 혼주 역할을 보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친동생 장가 보내는 기분이라며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였고 동기 챙기는 의리남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3년 8월엔 유튜브 엠드로데마 채널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여행 예능 김수용 감성을 선보였습니다. 슴슴하지만 툭 던지는 개그가 살아있는 프로그램으로 특유의 수드래곤 결이 제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김수용은 무섭던 형의 오라와 사석 최강 개그감, 후배 안 잡는 선배미, 사기우의 나락에서 자학 개그 콘텐츠로 부활한 레전드입니다. 명의사기 12억 빌라 8억 대출 연체 10억대 경매정산 3억 7천 잔액이라는 숫자, 지옥도, 리니지 9 축복 무기 잠수 사기, NC의 복구 전화까지 넣었던 그 암흑기도 지금은 모두 이야기로 승화됐습니다. 강의실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 사랑을 만나 결혼 등려로 삶을 재부팅했고 방송 유튜브 SNS를 종횡무진하며 제2라운드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흑역사가 아니라 웃음의 원천, 후배는 군기 대상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료, 위기는 도망이 아니라 소재 그게 바로 수드래곤, 김수용의 방식입니다. 고전 유성의 사망으로 침통했던 개그계가 또 한 번 슬픔에 빠질 뻔했던 이번 사건인데요. 김수용이 촬영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박미선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했고 지난 9월에는 고전 유성이 세상을 떠났던 만큼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현재 박미선 씨의 상태는 어떨까요? 드디어 박미선 씨의 유퀴즈 온 더 블럭 방송편이 공개가 됐습니다. 10일 날 이 선공개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 박미선 씨가 이 유방암 완쾌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막 언론사 기사를 통해 막 빗발처럼 쏟아졌거든요. 제가 이 박미선 씨 사례를 많이 전달해 드리기도 했는데 이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등장한 박미선 씨의 모습을 보아하니 이거 뭐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라는 거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체력이 아직 안 돌아왔다. 정말 삶이 끝나는 줄 알았다. 얼마나 그 투병 생활이 힘들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애당초 이 박미선 씨가 활동을 중단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고 그 염려와 우려가 점차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박미선 씨가 막 사망을 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범람을 하면서 제가 좀 잡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담아서 전달을 해드려 봤지만 결국 참다 못한 박미선 씨는 방송에 등장해서 직접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머리도 보면 거의 삭발했다가 이제 막 머리가 자란 지 얼마 되지 않은 걸 알 수 있고 제가 애당초 많은 분들의 이야기처럼 예측해드렸다시피 이 박미선 씨가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가 많이 빠지잖아요. 그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칩거하다시피 자신의 모습을 SNS나 많은 곳에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 근데 그 예상이 참 안타깝게도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 정말 이건 살 수 있는 게 아닌 느낌까지 받았다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 막 다시 자란 머리를 최대한 스타일링을 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유방암이 완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완쾌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방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 속에서 유재석 씨는 정말 보고 싶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우리의 단짝 누나 박미선 씨다 라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실 것 같다. 너무 파격적으로 나와서 사실 굉장히 용감하게 출연을 한 거다라며 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유재석 씨가 이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실감이 안 나셨을 것 같다 라고 질문을 하자 박미선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다음에 맞다, 실감이 안 났다, 아직도 체력이 완전히 올라온 건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뭐 완치라고 할 수 없고 암이라는 게 완치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100% 완치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박미선 씨가 아무래도 자신의 이 건강 상태가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대중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빨리 알려야겠다라는 용기를 가지고 등장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용감하게 나온 거다. 완쾌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박미선 씨가 사실 굉장히 날씬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을 보면 좀 살집이 많이 올라 있어요. 이상하죠? 항암 치료를 하면 사람이 엄청 힘들다는데 왜 저럴까? 제가 볼 땐 이 암 치료 과정에서 있는 어떤 좀 부작용이라던가 아니면 약 처방으로 인해 몸이 힘들다 보니 가끔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전달드렸던 안성기 씨를 보면은 혈액암 투병 당시 얼굴이 엄청 퉁퉁 부어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유방암이 그것과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뭔가 항암 치료나 독한 약을 쓰다 보니 굉장히 날씬했었던 박미선 씨가 이렇게 얼굴에 살이 살짝 오른 것처럼 모습도 좀 보여지기도 했고 항생제고 뭐고 다 때려 붙더라. 살려고 하는 치료인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올 것 같았다. 이렇게 속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완쾌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유방암이다. 폐렴으로 입원을 해서 2주 동안 항생제다 뭐다 다 때려 부었다. 원인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얼굴이 막 부었다. 살려고 하는 치료인데 그럴 수 없을 것 같더라. 그러니까 사실 이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좀 나이대가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심근경색으로 심정지로 위험한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고 이 50대 이상인 분들은 이 박미선 씨처럼 폐렴, 폐질환 이런 걸로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전달해 드렸었던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전유성님 있죠? 이 전유성님 같은 경우가 어땠죠? 전유성님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이 폐렴, 폐질환 그런 걸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마셨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박미선 씨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폐렴인 줄 알았는데 유방암을 발견을 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겨울에 아팠던 것도 감사하다. 한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치료받는 것도 감사하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치료하는 내내 굉장히 즐거웠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시더라. 진짜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아파 보니 알겠더라. 지인들의 깜짝 영상 편지가 공개가 되면서 이를 본 박미선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에 전념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는데 소속사는 개인 건강 문제로 휴식기를 가졌다. 많이 호전됐다. 근데 뭐 어떤 병명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유방암 치료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도 사실 완전한 복귀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박미선 씨가 항생제고 뭐고 약물 치료를 엄청 받다가 아마 그것을 끊고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한 것이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완쾌라고 말할 수 없는 유방암 치료다 보니 더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폐렴인 줄 알았다라는 것에 첫 번째로 충격을 받았고 유방암 치료 중에 너무 힘들었다. 오히려 살고 있는 게 더욱더 좀 힘들었을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보니 아파 보니까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알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중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사실 박미선 씨를 향한 응원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하는 건데 자신의 어머니를 보니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치료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다. 아마 본인들은 더 힘들었을 거다. 부디 완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또 여기에 악플 다는 분들도 있었나 봐요. 아픈 사람들에게 악플 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원인이 한때 너무 무리하게 방송에 매진해서 그런 것 같다. 제가 볼 때도 이 박미선 씨가 굉장히 많은 방송 활동을 했거든요.
맡았던 방송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범원 씨도 박미선 씨가 이렇게 덜컥 아팠을 때 자신 때문이 아닐까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미선 씨가 그만큼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얼굴을 드러내고 있던 출연자다 보니까 이 박미선 씨가 덜컥 하차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뭔가 큰일이 나도 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국 이 유방암의 발생 원인이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너무 많은 방송 스케줄을 박미선 씨가 거의 뭐 휴식기 없이 수십 년을 이어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박미선 씨가 요번 유방암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 등장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인 자체가 아무래도 과로가 아니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옆에 조세호 씨가 함께 앉아 있는 게 너무 열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방송 장면을 보면 의도적인진 몰라도 유재석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박미선 씨의 모습이 많이 컷돼 있고 조세호 씨는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조세호 씨가 요번 이 유방암 관련 엄청나게 큰 행사에서 함께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질타를 받다 보니 눈치를 봤는데 박미선 씨가 막 괜찮다고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이는 입장이 되다 보니 조세호 씨가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항암 치료가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줘요. 정말 이게 살려고 하는 게 맞나. 그리고 오히려 항암 치료를 받으며 위, 장, 모든 장기들이 안 좋아졌다. 표준 치료 끝나서 이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이 박미선 씨가 굉장히 사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방암도 많이 힘들더라. 항암하면 머리카락 다 빠진다. 삭발도 필수다. 임파선 드러내면 팔에 힘도 없다. 음식도 제한적이다. 약도 오래 복용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박미선 씨가 유방암이라고 했을 때 상당수 분들이 유방암은 뭐 완치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게 항암 치료받고 이러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도 잘 자야 하고 음식도 잘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항암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이것이 몸을 망가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박미선 씨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이 박미선 씨뿐만이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조세호 씨와 관련하여 이 유방암 사태에 대해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박미선 씨가 굉장히 정말 흔한 말로 죽다 살아나서 방송에 등장해서 이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패션 매거진 W코리아가 주최한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 러브 유어 W에 참석했던 개그맨 조세호 씨가 현재 대중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호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은 그가 유재석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TVN 인기 프로그램 유퀴즈의 유방암 완치 후 방송 활동을 성공적으로 재개하는 박미선 씨의 출연 소식이 공교롭게도 맞물려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복합적인 상황은 많은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에게 복잡한 감정과 함께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조세호 씨의 W코리아 행사 참석과 박미선 씨의 용기 있는 유방암 투병 및 회복 후 복귀라는 두 가지 사건은 어떤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대중은 왜 이 두 가지 소식에 이토록 민감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지난 10월 15일 W코리아는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러브 유어 W자선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그 고귀한 취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호화, 술파티라는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하며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행사가 종료된 후 W코리아 공식 SNS를 통해 공개된 현장 영상과 사진 자료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친목을 다지는 모습이 여과 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챌린지 영상에 참여하는 등 유방암 인식 개선이라는 행사의 본질적인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행동과 발언들이 대거 포착되면서 대중의 실망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